부의 주인은 누구인가? 돈은 우리의 생명력과 맞바꾼 것이라고 말하는 책이 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소비하는 시간, 에너지, 그리고 열정이 곧 돈으로 환산된다는 이 강렬한 메시지는 비키 로빈과 조 도밍후에즈의 부의 주인은 누구인가에서 나온다. 이 책은 단순한 재테크 가이드가 아니다. 돈과 우리의 삶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가치를 되찾는 법을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일깨워주는 안내서다.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은 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책의 줄거리 9단계로 찾아가는 재정 자립의 여정. 부의 주인은 누구인가는 돈과 삶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재정 자립 퍼넨셜 인디펜던스를 통해 더 이상 돈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삶을 설계하도록 돕는 9단계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이 책은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벌거나 투자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돈과 시간을 생명력이라는 렌즈로 바라보며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성찰하게 한다. 이 프로그램은 실천적이며 구체적이다. 각 단계를 따라가며 자신의 재정 습관, 소비 패턴,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재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책의 2단계에서는 진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라는 과제를 준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고 주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해보자. 겉보기에는 시간당 18,750원 300만 원, 160시간을 버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책은 출퇴근 시간, 업무 준비 시간이 옷차림, 공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시간이에 술자리, 취미 등 일과 관련된 모든 시간을 포함해 계산하라고 말한다. 만약 이러한 시간이 추가로 하루 2시간, 한 달에 40시간이 더 든다면 실제 근무 시간은 200시간이 된다. 그러면 시간당 임금은 15,000원 300만 원, 200시간으로 뚝 떨어진다. 이 간단한 계산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명력을 쏟아붓는지 깨닫게 해준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 소비한 시간의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 4단계에서는 인생을 바꾸는 3가지 질문을 통해 소비 습관을 점검한다. 이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이 소비로 생명력만큼의 만족과 가치를 얻었는가? 2. 이 소비가 내 가치관과 삶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3.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 소비는 어떻게 달라질까? 예를 들어 매달 30만 원을 외식에 쓴다고 해보자. 이 질문을 적용하면 그 외식이 진정으로 당신에게 행복을 주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지 성찰하게 된다. 만약 외식이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었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만족을 주는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이를테면 친구와 집에서 요리를 함께하며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 말이다. 이 과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9단계에 이르면 재정 자립을 위한 투자와 수익 창출 전략을 다룬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전통적인 재테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자본금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자본금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자금, 예비비 6개월치, 생활비, 여유자금 추가 저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운다. 2단계에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돈이 당신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어떻게 기여할지를 고민한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자본금이 연 5% 수익률로 월 200만 원을 창출할 수 있을 때 재정 자립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저자는 구체적인 공식 자본금 현재 장기 이율 12월 투자 수입을 제시하며 독자가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돕는다. 이처럼 책은 단계별로 독자를 이끌며 돈과 삶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설계하도록 안내한다. 이 과정은 단순한 재정 관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돈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여정이다. 핵심 메시지: 돈은 생명력, 삶의 주인은 나. 부의 주인은 누구인가의 핵심 메시지는 돈이 단순한 숫자나 화폐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생명력의 표현이라는 점이다. 저자는 돈은 우리의 생명력과 맞바꾼 것이라며 우리가 돈을 벌고 쓰는 모든 순간이 곧 삶의 일부임을 강조한다. 이 책은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대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시간과 돈의 등가성이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1년 8,760시간이라는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 시간의 일부를 일로 바꾸고 그 일을 돈으로 환산한다. 따라서 돈을 쓸 때는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그 돈을 벌기 위해 소비한 시간과 에너지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5만 원짜리 옷을 사는데 3시간의 생명력을 소비했다면 그 옷이 3시간의 가치가 있는지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사고방식은 소비를 더 의식적으로 만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두 번째 메시지는 가치 중심의 소비다. 저자는 돈을 쓰는 행위가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가족과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면 비싼 명품 대신 가족 여행에 돈을 쓰는 것이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다. 이 책은 소비를 줄이라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소비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4단계의 3가지 질문은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가치관에 맞는 소비를 실천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된다. 세 번째 메시지는 재정 자립의 자유다. 재정 자립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FIREFINANCIAL 인디펜던스, 리타이 얼리 운동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저자는 재정 자립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여행, 취미, 봉사, 창작 등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한 독자는 이 책을 읽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5년 안에 재정 자립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정 자립은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삶의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돈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습관, 그리고 감정에서 비롯된다. 저자는 우리가 돈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왜 특정 소비를 하는지 성찰하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비싼 커피를 매일 사는 습관이 단순한 기호인지 아니면 사회적 압박이나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인지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찰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설계하는 데 기여한다. 시사점 돈과 삶의 균형을 찾는 길. 이 책이 주는 시사점은 현대 사회에서 돈과 삶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있다. 우리는 종종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 책은 그 반대다. 돈을 더 벌기 위해 생명력을 소진하는 대신 이미 가진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함으로써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특히 소비주의가 만연한 오늘날 매우 중요한 메시지다. 첫 번째 시사점은 소비주의에 대한 경각심이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소비를 부추긴다. 광고, 소셜미디어, 그리고 사회적 압박은 우리가 더 많이 소비해야 행복하다고 믿게 만든다. 하지만 이 책은 소비가 행복의 전부가 아님을 일깨운다. 예를 들어 매달 새 옷을 사는 습관이 진정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만족에 불과한지 질문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 두 번째 시사점은 지속 가능한 삶의 추구다. 저자인 비키 로빈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한 시애틀 로컬푸드 도전 11을 통해 환경과 지역 사회를 고려한 삶을 강조한다. 재정 자립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와 환경에 기여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기후위기와 자원 고갈 문제에 직면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다. 세 번째 시사점은 개인화된 재정 관리다. 이 책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재테크 방법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각자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에 맞는 재정 계획을 세우라고 권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여행을 위해 돈을 모으고 다른 사람은 지역 사회 봉사에 투자하고 싶을 수 있다. 이 책의 9단계 프로그램은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며 각자가 자신만의 재정 자립 경로를 설계하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삶의 주도권을 강조한다. 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돈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는 현대인에게 큰 울림을 준다. 특히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이 책은 우리가 돈과 삶의 균형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구를 제공한다. 독자들의 반응 삶을 바꾼 깨달음. 부의 주인은 누구인가는 1992년 초판 발행 이후 전 세계적으로 1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18년 개정판은 스마트폰, 블로고스피어, 그리고 FIRE, 운동의 확산 등 현대적 맥락을 반영해 더욱 많은 독자에게 사랑받았다. 독자들의 반응은 이 책이 단순한 재테크 책을 넘어 삶의 철학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한 독자는 이 책을 읽고 돈이 곧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매달 쓰던 비싼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고 그 돈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을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돈을 쓰는 행위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하는 과정임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독자는 이 책의 4단계 질문이 소비 습관을 완전히 바꿨다고 밝혔다. 그는 매달 커피숍에서 쓰던 20만 원이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돈을 취미인 사진 촬영 장비에 투자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더 큰 만족감을 얻었고 취미를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기회도 찾았다고 말했다. 이는 이 책이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비를 장려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FIRE 운동에 관심 있는 독자들 사이에서도 이 책은 큰 인기를 끌었다. 한 독자는 이 책을 읽고 5년 안에 재정 자립을 목표로 삼았다며 구체적인 자본금 목표와 투자 계획을 세우는데 이 책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9단계의 투자 전략과 자본금 공식이 실질적이고 따라하기 쉬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상상하며 동기부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일부 독자는 책의 내용이 다소 반복적이며 9단계 프로그램이 실천하기에 너무 복잡하다고 느꼈다. 특히 바쁜 일상을 사는 현대인에게 매달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책의 핵심 메시지인 돈은 생명력이라는 관점이 소비와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주었다고 인정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부의 주인은 누구인가는 단순한 재테크 책이 아니라 돈과 삶, 그리고 우리의 생명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돈과 삶의 균형을 찾아갔다. 누군가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재정 자립의 꿈을 꾸었고, 누군가는 자신의 가치관을 재발견하며 더 의미 있는 삶을 설계했다. 이 책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법을 넘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용기와 지혜를 준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이 책을 읽었다면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는가? 혹은 아직 읽지 않았다면 이 글을 통해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었는가? 돈과 삶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책이 당신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는가?